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AI 네이버 중대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계 최초 기술력으로 100배 성장합니다. 이 주식이 진짜 AI 대장주입니다. AI 네이버가 무슨 중대 발표를 하는지, 어떤 주식이 대장주인지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만 400명이고 저희가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그리고 로봇, 이 시장 전망과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모두 정리해서 무료로 나눠드리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 드리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AI 네이버 중대 발표입니다. 세계 최초 기술력 100배 성장합니다. 이 주식이 진짜 AI 대장주입니다. 최근에 일단은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그건 바로 엔비디아의 50% 급등입니다. 미국 반도체 엔비디아가 오랫동안에만 50%가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상 국내 중소형주도 아니고 미국의 말도 안 되는 초대형 기업이 50%가 올랐다라는 것은 대단한 거죠.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생성형 AI 챗 GPT 열풍을 등에 업고 올해에만 5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25%씩 상승을 한 거죠.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이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매출은 전년 대비 21%, 순이익이 53%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상치보다는 높았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GPU, 흔히 얘기하는 우리는 AI 반도체라 부릅니다. AI의 머신러닝을 구동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생성 AI에 따라 매출 증가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실적이. 그러니까 주가가 50%가량 급등을 하면서 선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태고요. AI용 반도체 판매를 포함하는 이 데이터 센터 사업의 매출은 전년보다 11%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은 사실상 증가하고 있는 게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 매출액 또는 이 AI에 따른 성장성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그렇구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50%씩이나 주가가 오르고 성장이 상당히 가파르구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알겠어요.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챗 GPT의 영향을 받아서 상당히 지금 엔비디아가 50% 이상 급등이 나왔다는 건데, 아니 근데 지금 MS가 뭐 하고 있나요? 최근에 뭐 실수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품 낀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MS가 AI 챗봇 앱을 출시를 합니다. 사실상 어플이 출시가 안 됐었죠. 근데 이번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챗봇 장착한 검색 엔진 빙이겠죠. 모바일 앱 미리 보기를 출시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AI 챗봇이 탑재된 새로운 검색 엔진 빙과 웹브라우저 엣지 앱 미리 보기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PC로만 가능했던 게 이제는 이 모바일로 스마트폰으로 나왔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 따르면 이용자들은 모바일에서 빙 아이콘을 눌러 채팅 세션을 시작할 수 있고 텍스트와 함께 음성으로 질문이 가능합니다. 아시겠지만 뭐 내가 어디 여행 갈라 그러는데 뭐 코스 좀 짜줘. 금액은 얼마야? 이런 대답이 또는 질문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화상회의 프로그램인 스카이프용 빙도 발표를 했으며
그룹 채팅에 마이크로소프트 AI를 추가하고 질문하면 그룹을 위한 답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뭐 5명 정도가 있는데 뭐 물어보는 거죠. 5명이 사실상 뭐 여행 가는데 어디로 가면 좋겠어? 질문하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빙이 대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스카이프까지도 이제 AI를 안에 들어간다. AI가 안에 탑재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탑재가 안 되는 곳이 없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빙의 답변 논란에도 스마트폰 전용 AI 기반 검색 엔진을 공개한 이유는 구글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왜냐하면 구글은 아직 바드 AI가 제대로 안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드 AI나 아니 마이크로소프트나 실수를 하는 건 똑같지만 그렇더라도 먼저 공개하는 쪽이 일단 선점한다라는 생각으로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AI 챗봇을 공개를 했구나. 어플로써. 알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MS 뭐 하고 있네요. 근데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뭐 MS, 엔비디아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한국은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럼 한국은 그냥 AI 한다고만 하고 그냥 발표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이번에 아마 개인적으로 네이버의 중대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 중대 발표가 뭔데? 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데뷔입니다. 네이버 중대 발표 전망이고요.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우리가 흔히 WWDC, 그러니까 애플의 개발자 컨퍼런스,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처럼 네이버도 개발자 컨퍼런스가 따로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데뷔라고 하고요. 27일 코엑스에서 개막을 합니다. 그래서 서치 GPT를 여기서 아마 중대 발표할 전망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고요. 네이버의 연례 개발 컨퍼런스 데뷔가 4년 만에 오프라인으로 개최되고 상반기 출시 예고했던 서치 GPT의 윤곽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뷔에서 이제 서치 GPT가 뭔지 이걸로 뭘 할 수 있고 어떻게 할 건지를 정확하게 아마 언급하고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데뷔 2023을 오프라인으로 오는 27일에서 28일 서울시 강남구 코엑스 그랜드 볼룸에서 개최될 예정이고요. 올해로 15회차를 맞이한 이번 데뷔는 네이버 및 관계사들 이외에도 소카, 심비오트 AI, 스캐터랩 등등에서 최고의 IT 개발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4년 만에 오프라인 개최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상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제대로 못 하다가 정말 오랜만에 이 개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의미가 있는 만큼 무언가 큰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데뷔에서 네이버 서치 GPT가 언급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중대 발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검색 트렌드 생성 AI에 대응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해놨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번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네이버의 중대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한다면 네이버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아, 오케이. MS 때문에 네이버도 중대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확인. 근데 지금 2월 27일, 그러니까 얼마 안 남은 시간 동안에 네이버만 하는 게 아니라 3월에 또 발표하는 기업이 있다라는 거죠. 또 이번에 상당히 마음이 떨린다까지 표현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라고 한다면은 바이두죠. 이번에 바이두가 3월에 AI를 공개합니다. 중국 바이두 생성형 AI에 나는 흥분했다. 우리가 중국 AI 시장 최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이두의 공동 창립자인 리엔 흥은 오픈 AI의 챗봇 챗 GPT와 유사한 어니봇을 3월에 출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번에 할 때도 뭐라 했냐면 우리는 생성형 AI를 둘러싼 기회에 매우 흥분하고 있다. 왜 흥분하겠습니까? 여기선 내가 1등인데 여기선 내가 최고인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흥분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니봇을 바이두 앱과 바이두 검색 엔진에 탑재함으로써 뭐 사실 빙이랑 다를 게 없죠. 빙도 검색 엔진에 탑재하고
네이버도 서치 GPT를 네이버 검색 포털에 탑재하고 구글도 구글 AI를 구글 검색 포털에 탑재를 합니다. 사용자들의 경험이 향상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I 기술은 임계점까지 발전을 했고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며 중국의 AI 시장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에 돌입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보니까 바이두가 자신감이 장난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최고다. 그 어떻게 알 수 있냐? 매우 흥분해 있다. 왜? 우리가 최고기 때문에 이번에 충분히 실적 발표 시즌에 우리가 앞으로 중국 수요, 앞으로 AI를 선도하겠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그럼 일단은 바이두는 뭐다? 3월에 AI를 공개를 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중요한 게 뭐냐 한다면은 이 AI가 지금 계속 이슈가 되고 만들어지고 하고 있긴 한데 그러면은 MS의 경쟁사인 이 구글은 뭐 가만히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가만히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웃긴 건 좋은 일이면서도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구글은 AI가 해고를 했다. AI가 날 자르라고 지목했다. 구글에서 잘린 직원들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린 이유는 AI가 나를 자르라고 했다라는 거죠. 이걸 사람이 한 게 아니라 AI를 시켜서 잘랐다. 너 무책임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실상 좀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생활용품 제조 회사까지도 경력, 자격, 기술 등 DB를 구축해 놓고 그 AI를 활용해서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제일 잘 맞는 사람이 누구야 해서 채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지금 활용하고 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채용에도 쓰는데 해고에도 쓰는 게 뭐가 잘못됐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머신러닝을 통해 업무별로 최적화된 인력을 추천받고요. 채용과 면접, 직무 매칭, 승진 등 인사 전반에도 AI를 활용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학연, 지연, 이 모든 것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엔 AI로 가장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개인의 생각과 개인의 판단을 다 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당할 수 있고 옳을 수 있다라고 보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넘긴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인사관리의 AI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과를 높이고 합리적인 직장 문화를 개선한다. 맞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같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 주변 지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승진을 못하고 해고되는 게 아니라 정말 객관적인 지표로 업무 결과에 따라서 해고와 승진을 결정한다면 이만큼 합리적인 직장 문화가 어디 있냐는 거죠. 그걸 누가? 사람이 아니라 AI가 만들어줄 것이다라는 오히려 기대감도 생기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얘기 나온 이유가 뭐냐 한다면 구글 정리해고 12,000명 정도가 이 어떠한 법률도 위반하지 않도록 섬세하게 설계된 알고리즘 AI로 해고자가 색출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AI가 잘랐다. 이거는 사람이 자른 게 아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AI가 자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거를 나쁜 의미로 얘기를 했겠지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순환의 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당한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구글 AI 해고가 괜찮네요. 근데요,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 해고하는데 구글이 그냥 AI를 테스트해 본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구글은 사실상 AI 기술력을 가지고 거의 장난쳤다 또는 해고를 하는데 이건 뭐 연습을 해봤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한데요? 아닙니다. 왜? 구글은 애초에 과거에서부터 AI를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걸 알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네이버가 데뷔라는 개발자 컨퍼런스를 하는 것처럼 구글도 개발자 컨퍼런스를 매번 합니다. 어디서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하냐? 바로 이거죠. 2021년 구글의 AI입니다.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를 개막을 했습니다. 버텍스 AI, 람다, 멈을 공개를 했다. 진보한 AI를 선보였다는 건데 2021년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아예 없고 사람들이 AI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대단히 반응이 없던 시기예요. 그게 2021년도인데 그 당시에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보다 더 진보하고 향상된 AI 기술로 다양한 분야 서비스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미 AI 얘기를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오던 거예요. 21년 현존하는 언어 모델보다 대화의 맥락을 잘 이해하는 대화 어플리케이션 람다를 그때 첫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챗 GPT와 같은 어떻게 보면 람다가 2021년도에 첫 공개가 됐고요. 구글 피차이 CEO는 람다가 명왕성에 대한 기본 지식을 학습해 명왕성을 주제로 1인칭 시점에서 사용자와 대화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AI 챗봇들 대화하고 실험하는 모습과 전혀 크게 다르지가 않죠. 그래서 이 람다가 텍스트라면 람다의 기능이 텍스트로 제한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구글은 멀티모달 모델 멈을 공개했습니다. 멀티모달이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글만 보고 판단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맨날 이 문자만 주고받고 한 것도 아니고 만나면은 제스처도 보고 그다음 사진도 보고 주변 풍경도 보면서 그 모든 상황을 이해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은 글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른 이미지, 사진도 보고요. 거기에 따른 비디오도 보면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다라고 하면서 스키장 사진을 보내요. 그러면 뭐다? 아, 얘는 지금 스키장으로 여행을 가고 싶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게 멀티모달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이미 2021년 구글 AI 컨퍼런스,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구글은 누구보다도 AI의 진심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요. 이 개발자 컨퍼런스 올해는 진행 안 하나요? 올해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23년 구글 AI 컨퍼런스입니다. 구글이 언제 5월입니다.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AI 제품 20개를 공개를 하고요. 구글이 오는 5월에 열리는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챗봇을 비롯한 20개의 AI 신제품을 공개합니다. 이 중 하나는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특히 최근에 실수를 했던 바드 AI도 수정하거나 또는 어느 정도 바뀌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년도에 공개했던 람다를 넘어서서 이미지 생성 AI 그리고 AI 기능을 테스트하는 어플리케이션 AI 테스트 키친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아마 공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의 챗 GPT에 대응하기 위해 AI 개발에 쏟는 노력을 2배 늘렸다. 그리고 5월에 그 AI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공개를 해주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구글의 문제가 뭐였냐면 증오, 인종차별, 성적, 독성 콘텐츠에 취약하다는 거였는데 그 인식을 바꾸고 아마 그 어떤 컨퍼런스보다 흥미로운 발표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구글이 언제 이번 2023년도 5월에 개발자 컨퍼런스를 진행을 하는구나. 또 거기선 뭐다? 그 어떤 컨퍼런스보다 더 흥미로운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대단한 AI가 개발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구나. AI가 끝난 게 아니구나. 라는 건데 아까 전에 AI가 임계점에 왔다고 했는데 임계점이면 이제 끝인가요? 그러니까 개발이 더 나아질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겠죠. 구체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성장할까요? 그래서 이건 누가 카이스트 교수가 대충 알려줬습니다. 지금 AI가 이쯤 왔어요라고 했는데 그게 어디냐? 이겁니다. AI 100배 성장입니다. 뭔 소리냐?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가 AI 기술이 10단계라면 지금은 1단계다. 이제 진짜 한 단계 올라온 거예요. 이제 계단 한 개 올라온 겁니다. 김정호 카이스트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AI 기술 단계가 10단계까지 있다면 오픈 AI나 현재 구글이 1단계 정도다. 그러니까 아직 9단계나 더 올라가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챗 GPT가 GPT 3.5가 약 매개 변수 1조 개, GPT 4.0이 약 매개 변수 10조 개, GPT 5.0이 약 100조 개로
뭐 최소 뭐 AI만 해도 10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AI 능력을 이만큼 키우려면 반도체 GPU와 메모리 능력도 같이 100배쯤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AI를 100배 키우려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도 100배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뭐냐? 그냥 AI가 아니라 한글 문화, 한글 도덕, 한글 철학, 한글 대한민국 국가관에 기반한 챗 GPT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대한민국의 가장 이해도가 높은 AI를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 맞구나. 그래서 뭐라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발자 컨퍼런스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네이버도 앞두고 있죠. 한국형 AI 개발에 집중해야 된다. 앞으로 100배 이상 성장한다. 이제 1단계다. 어떤 종목인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리머스 컴퍼니고요. 드리머스 컴퍼니는 이제 한국형 AI, SK텔레콤 관련된 기업이고 반등이 제일 덜 나왔습니다. SKT의 자회사로 인공지능 스피커 제조 및 판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 SKAI A.DOT 출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AI 개발 성장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아니 아까 전에 세계 최초 기술력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대체 세계 최초 기술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래서 그게 나오는 게 바로 MK전자입니다. MK전자가 반도체 소재 특허를 세계 최초로 등록을 했고요. AI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칩의 최적 소재, 무연 솔더 합금 솔더볼 솔더 페이스트 및 반도체 부품 특허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AI 구동에 쓰이는 고성능 칩은 고출력으로 발열에 민감한데 이 문제를 개선을 했다. 그래서 좀 기대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아까 전에 AI가 100배 커지는데 거기 들어가는 반도체도 같이 100배 커진다 했어요. 그래서 동시에 수혜를 좀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NK전자입니다. 최근에 상한가를 가고 지금 눌림목을 준비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한 20일선쯤 지지받을 때, 한 14,000 한 뭐 200원쯤 왔을 때 좀 지지받고 반등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드리머스 컴퍼니입니다. 생각보다 주가 상승에 비해 반등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지 않나 생각을 하니까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래서 보다 한국형 AI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드리머스 컴퍼니, 그 다음에 MK전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그 다음에 로봇,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무료 접속을 하면은 뭐 전화번호나 뭐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신 분들이 있는데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입력할 데도 없으니까요. 그냥 전화번호 필요 없고요.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오신 다음에 뭐라 검색하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누르시면은 100% 무료입니다. 무료로 어플 설치가 가능하니까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들어가면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100% 무료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100% 무료로 어플을 설치하고 나면은 어떤 화면이 뜨냐? 이런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되는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에 대해서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그다음에 로봇 저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지 무료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자료 공개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100% 무료로 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로봇, 자율주행, UAM 자료지 100% 무료로 드리니까 꼭꼭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요. 이뿐만 아니라 보시면은 2월 24일, 23일, 20일, 21일, 20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올려드리죠. 꼭 확인하시고 종목들도 무료로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극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매일매일 장 전에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없고요. 극비 자료는 당일이 있었던 이슈 관련주 정리해드립니다. 오늘 AI 이슈가 있었대. 무슨 이슈가 있었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었는지 정리를 다 해드리죠. 다 100% 무료니까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확인하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니까요.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